등식의 성질에는 모두 4가지가 있죠. 그 중에 오늘은 이 2가지 성질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등식의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을 때, 즉 등식이 성립할 때, 이 말은 양팔 저울의 양쪽의 무게가 똑같아서 저울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기호로 나타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팔 저울이 수평을 이루고 있을 때는 양쪽에 똑같은 무게를 올려놓아도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죠. 또 똑같은 무게를 뺀다고 해도 여전히 수평을 이루게 되죠. 이런 성질을 그대로 수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등식의 성질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양팔 저울의 왼쪽과 오른쪽의 무게가 똑같을 때 양쪽에 똑같은 무게를 더하거나 또는 빼도 여전히 양팔 저울은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즉 등식이 성립한다는 그런 성질이죠. 이런 등식의 성질이 방정식을 풀고 해를 구하는 과정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하는 강아지 요즘 많죠. 반려견도 비만 상태가 되면 무거워진 체중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체중 조절을 꼭 해줘야 합니다. 한창 다이어트 중인 이 강아지는 목표 체중이 20kg이에요. 체중을 측정했는데 1kg만 더 빼면 딱 20kg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 강아지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21kg 아니야? 금방 계산하셨을 거예요. 그 계산 과정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강아지 몸무게를 미지수 x라고 두면 강아지 현재 몸무게에서 1kg를 빼면 딱 20kg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강아지의 현재 몸무게는 20kg보다 1kg가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는 21kg가 된다는 거죠. 1kg만 더 빼면 20kg이니까 20에서 1을 더한 것이 강아지의 몸무게가 된다는 이 논리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등식의 성질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x에서 1kg을 뺀 것이 딱 20일 때 양쪽에 똑같이 1kg을 더해주면 1kg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면서 x는 21이 되는 거죠.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0이 되면서 x는 2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등식의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 등식의 성질 첫 번째입니다. 내년에는 나도 8살, 드디어 초등학생이 된다. 어린이의 일기장에 적힌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은 어린이의 현재 나이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몇 살일까요? 7살이겠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린이의 현재 나이를 미지수 x라고 하죠. 어린이는 현재 8살이 아니죠. 현재 나이에 1년을 더하면, 즉 내년에는 8살이 되는 거예요. 현재 나이는 아직 8살이 되기에는 1년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는 7살이라는 거죠. 내년에 8살이면 올해 나이는 8살보다 1살이 적을 것이다. 자, 이 논리를 등식의 성질 두 번째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x
더하기 1kg의 무게가 8kg의 무게와 똑같다면 양쪽에서 똑같이 1kg을 빼더라도 저울은 여전히 수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등식의 성질 두 번째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더라도 등식은 여전히 성립한다는 거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5점짜리 한 문제만 더 맞췄다면 100점인데 내 점수는 자, 몇 점일까요? 내 점수를 미지수 x라고 하면 내 점수에 5점만 더한다면 이 점수가 100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내 점수는 100점에서 5점이 부족하죠. 마이너스 5를 해줍니다. 내 점수는 95점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등식의 성질 두 번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등식의 좌변에서 5점을 뺀다면 우변에서도 똑같이 5점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쿠폰 10장을 모아서 가면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공짜로 먹을 수가 있답니다. 쿠폰이 딱 3개만 더 있으면 공짜 치킨 한 마리를 먹을 수가 있는데 내 쿠폰의 개수는 자, 몇 개일까요? 7개죠. 자, 이 문제도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죠. 내 쿠폰 개수에 3개를 더하면 딱 10장이 돼서 공짜 치킨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쿠폰의 개수는 아직 10장이 되기에는 3장이 부족합니다. 현재 쿠폰의 개수는 7장인 거죠. 자, 여기에 사용된 등식의 성질은 첫 번째 성질일까요? 두 번째 성질일까요? 두 번째 성질이죠. 등식이 성립할 때는 양변에서 똑같은 수를 빼도 여전히 등식은 성립한다는 자,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하면 쿠폰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약국은 2층에 있네. 3층 더 내려가야겠어.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죠. 내가 있는 곳은 몇 층일까요? 약국은 2층인데 3층을 더 내려가야 한다면 5층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이 내용도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내가 있는 곳은 미지수 x층이야. 내가 있는 곳에서 3층을 더 내려가야지만 2층이야. 내가 있는 곳은 2층보다 3층이 더 높아. 내가 있는 곳은 5층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 등식의 성질 첫 번째죠. 등식의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여전히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x에서 5를 뺀 것이 15입니다. x는 15에서 5를 더하면 되겠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습니다. x에서 5를 뺀 값이 좌변이죠. 좌변에서 5를 더해주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우변에서도 똑같이 5를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값은 0이죠. 따라서 x의 값은 20이 나오는 겁니다. x라는 값에서 5를 더한 값이 15가 나온다면 x는 15에서 5를 빼면 되겠죠. 그 과정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좌변에서 5를 빼면
우변에서도 똑같이 5를 빼주는 거죠. 이 값은 0이죠. 따라서 x는 10이죠. 방정식 풀이 과정을 간단히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x에서 3을 뺀 값이 20이라면 x는 20에 3을 더하면 되겠죠. x는 23이죠. 이렇게 등식의 좌변에 있던 어떤 항이 등식의 우변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수학에서는 이항이라고 합니다. 항이 이동했다는 뜻이죠. 이 항은 등식의 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3을 더해도 좋다는 등식의 성질 첫 번째를 이용한 이항이죠. 항이 이동할 때는 부호가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죠. x라는 값에 3을 더한 것이 20이라면 x는 20에서 3을 뺀 값이죠. x는 17입니다. 이처럼 좌변에 있던 값이 우변으로 이동할 때는 부호가 바뀌죠. 이는 이 항이 등식의 성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식의 양변에서 똑같은 수를 뺀 거죠. 등식의 성질 두 번째가 적용된 이 항입니다. 다음 중 등식 5x-2는 10에서 밑줄 친 항을 이항한 것과 결과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이 항은 항이 이동한다는 거죠. 즉 좌변에 있던 항이 우변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 항이라고 합니다. 5x-2는 10이라는 이 등식에서 좌변에 있던 -2가 우변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우변에 10이라는 항이 있고 좌변에서 -2라는 항이 이동해 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좌변에 있던 항이 우변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항이라고 하는데 이항할 때는 부호가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는 이 항이 등식의 성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한 거죠. 좌변에도 2를 더하고 우변에도 똑같이 2를 더한 거죠. -2와 +2는 합이 0이므로 좌변은 5x가 되고 우변은 12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밑줄 친 항을 이항한 것과 결과가 같은 것은 양변에 2를 더한다는 2번입니다.